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문제에 답하여라, 풀이 과정은 이걸 따라가라 라는 걸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제시문에 나온 내용은 물체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이 되기도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러저러저러 하는 경우에 뭐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탄성 충돌 어쩌고 저쩌고 반발 계수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탄성 충돌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네요. 실제로 쓸지 안 쓸지 문제보다도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설명도 있었구나 확인 꼭 해야 되겠고요. 이런 이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 공식이라든지 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상세히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제시문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운동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받게 되죠. 에너지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일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라는 전반적인 소개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이일 개념 가지고 에너지 변화도 따져보자 라고 하고요. 중력 이외에 보존력을 받지 않는다 그랬을 때 보존력 이런 말도 재밌네요. 나와 있고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이고 뭐 어쩌고 운동을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에 의한 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 중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구한다라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밑에 추가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제시문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 이동 과정에서 특정 힘이 그 물체에 해줄 수 있을 일의 예비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설명하는 것들 표현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기준점이 필요한데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보통은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뭐 약간 더 높은 곳 낮은 곳 적당히 잘 잡아도 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의미 있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mgh 말고도 마이너스 g r분의 mm줄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또한 설명하고 있네요. 뭐 실제로 우리 문제 풀면서 이것도 쓰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몇 가지 문제 풀어보는 동안에 요 공식 정도는 지금은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들은 요런 공식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고 운동량 뭐 어쩌고 보존 법칙 뭐 탄성 충돌 일 에너지 정리 뭐 그런 것도 있겠구나. 에너지 관계에서 뭐 설명해야 될 것들도 있나 보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혹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제시문에서 나온 표현 내지는 이런 방법 따라서 일 에너지 정리를 쓰든 비보존력, 보존력 이런 용어를 쓰든 공식을 활용하든 이런 법칙을 차용해서 쓰든 하는 것들 문제에서 쓸 때 필요하겠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오는데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라지 질량 가지는 물체, 뭐 보통 그냥 동그랗게 얘기를 하죠. 스몰 m 질량 가지는 물체, 편의상 그냥 오른쪽 B 물체를 더 작은 질량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그건 구분이 없죠, 지금은. 그러면서 현재 중심 간의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최초 상황이 무중력 진공 공간에서 얘네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무중력이라고 하면서 일단 중력 같은 거 제외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뭔가가 당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 치고 공기저항도 없을 거니까 혹시 이것들이 움직이게 될 때에는 공기저항이라는 비보존력에 의한 힘도 받지 않을 거다. 그래? 그런 상태에서 최초 정지해 있었다. 둘 다 정지해 있었는데 물체들은 서로에 대한 만율력에 이끌려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충돌까지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힘, 뭐 보통의 여지 없으니까 설마 이게 자석이었을까? 혹시 대전돼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얘기 안 한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다 보면은 순간순간 받을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의 힘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은 내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둘의 가속도는 질량이 작은 게 더 클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충돌하러 가는 동안에 이게 더 질량이 크다면은 가속도가 작은 채로 속도가 잘 안 늘어나면서 간다고 했을 때 한 요 정도 갔을 때 얘 혼자 쑥 와가지고 요 정도 가가지고 둘이
충돌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두 물체가 충돌 직전에 속력이 VA, VB였다면 또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VA, 왼쪽으로 VB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 같이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충돌을 했는데 이것들이 충돌 과정에서 되튕겨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물체가 튕겨 나가서 다시 VA, VB 프라임이라는 속력을 가지면서 바로 또 튕겨 나가나 봐. 그래서 튕겨 나가는 속도가 VA 프라임, 오른쪽으로 VB 프라임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최초 속도가 이게 지금부터의 최초 속도가 VA, VB 프라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서로 가는 동안에 지들끼리 또 땡기니까 적당히 간 다음에는 A 물체, B 물체가 적당히 간 다음에는 다시 둘이 끌어당겨서 느려지다가 멈추는 때가 다시 한번 오겠다. 그랬을 때 이것들의 중심 간의 거리는 다시 한번 멈췄을 때는 어디까지 벌어지겠냐. 그 다음에 다시 또 땡겨서 또 오겠죠. 이게 퉁퉁퉁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대 거리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뭐 조금 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에너지가 얼만큼으로 뭐 커지거나 작아질지 내지는 이것들이 반발계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얘기해주면서 조금 더 계산 여부를 더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충돌 직전 직후의 속력에 대해서는 2분의 1 VA, 2분의 1 VB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력이 각각 줄어드네. 근데 둘 다 이렇게 되네 라고 그랬어요. 자,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하면은 뭐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5m/s, 10m/s인지 뭐 10m/s, 7m/s 뭐 이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내가 한 거예요. 속도. 그랬는데 충돌한 후에 각각의 속도가 네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나도 절반이 돼야 돼. 이런 법칙은 있다 없다? 이런 건 있다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각각의 속도가 몇 배가 되면 나도 몇 배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보는 문제의 경우에 두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갑자기 얘는 멈추고 얘가 뒤튕겨 나가고 이럴 때도 있잖아. 속도가 완전 제로가 되고 나만 뒤튕겨 나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오다가 꿍 했는데 얘는 좀 느려졌고 얘는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충돌하는 두 물체의 재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재질로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는 상황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내지는 어떤 원리에서 되는 현상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자,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유가 있으면은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답안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답안지의 연습장화 문제 봤네? 일단 떠오르는 거 막 쓰면서 시작해야지. 이게 연습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맞다 이거 안 썼네? 이제야 쓰고 이게 아니네? 콕 한 다음에 다시 쓰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것들 문제의 답까지 정확하게 내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한번 쭉쭉 그럼 이거 나오겠네? 이 식 그럼 여기다 써야지 하는 개요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답안 서술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에서 나는 뭘 할까 그럴 때 크게 국면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네요. 정지했던 물체가 점점 빨라지면서 충돌하기 직전까지 출발, 충돌, 직전까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충돌 직전 직후 즉각적인 속력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속도 변화 또는 운동량 변화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속도를 나름의 초기 속도로 해서 둘이 멀어지다가 멈출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고 마지막 다시 정지할 때까지 이런 게 있겠다. 그런 다음에 요 과정에서는 이러하니까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하니까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지고 설명해야지.
그리고 요때는 에너지는 손실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지. 요때는 그래서 새롭게 정의되는, 계산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또 되는 걸로 해서 정지할 때까지는 써야지. 이거 단계별로 각각 나눠서 해야지. 여기서도 에너지 언급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요 과정, 요 순간에 대한 세 가지 국면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 나타나면은 학생에 따라서는 쭉 쓰면서 1. 충돌 시까지 쭈쭈쭈 2. 충돌 직전 직후의 속도 3. 어더더더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은 보기에도 훨씬 편하고 이런 말이 들어갔구나 이런 말은 없구나라는 거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채점할 때 이게 누락하는 이거 썼는데 내가 못 봤네 해가면서 이제 감점 받을 득점하지 못할 그럴 것도 좀 줄여둘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한번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국면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산 조금 해가지고 정답 정리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갑니다. 나는 전반적으로 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활용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고 싶다면 그랬을 때는 항상 어떤 법칙을 내가 적용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지금은 이걸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앞에 하나 깔아두고 조건, 전제를 깔아두고 서술을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겠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 뭐 할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제시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거기에서 비보존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을 때는 그거 인용하면은 말이 훨씬 편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물체가 각각 서로 충돌할 때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움직이면서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두 물체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만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만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실수합니다. A랑 B가 있는데 B가 A한테 가하는 만유인력, A가 B한테 가하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끌려간다. 이거 여러분들 외력이란 말하고 내력이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 외력이 뭐야? 외력? 뭔가 바깥에 있는 힘이죠. 외부 물체로부터 받는 힘이죠. 지금 문제 풀 때 외부 물체가 누구야? A, B의 운동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외부 물체가 누구야? A, B 아닌 것들이 외부 물체들이에요. 그런데 A가 B에게, B가 A에게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힘, 이거 외력이 아닌 힘만 작용한다라는 뜻이죠. 이것만 작용하고 외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죠. 외력은 작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외력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힘만 작용한다. 외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 볼까요?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일단 둘이 무중력 진공공간에서 출발을 해. 아직은 그냥 출발을 해. 그러다가 충돌을 했어. 충돌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소위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찰흙덩어리야. 그래서 얘들이 충돌해가지고 옹 한 다음에 붙었어. 붙은 다음에 소위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가. 내지는 질량도 속력도 똑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은 쭈르릉 가다가 일단 충돌 과정에서 띵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무중력 공간이라서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어. 얘들 에너지 보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야, 니들 속도는 다 어디 갔냐? 우리 물체들 각각의 모양을 변화시키느라고 그러느라고 뭐 뭔가 소모가 됐어. 내지는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했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성분 소모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외력이 없는 상황이었잖아. 뭐야? 에너지 소모 일어나고 역학적 에너지 변하는데 외력은 없었잖아. 이런 상황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여기 아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지 되겠다? 각각의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이 받는 힘들 중에 비보존력은 없으므로 제시문에 있잖아. 비보존력, 보존력 이런 얘기 하면서 비보존력 작용이 없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다라고 하거나 지금은 사실은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힘만 작용하므로 라고 쓰는 건 좀 그런데 서로 간에 가하는 만유 인력만 작용했으므로 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한테 가고 있는 만유 인력만 작용하고 있으므로 라고 한 거는 외력, 내력 여부를 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만유 인력만 관여하고 있고 나머지 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만유 인력, 뭐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유 인력만에 의해서 각각의 속력 변화나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어요. 자, 지금은 아예 무중력 진공 공간이다 라고 해가지고 비보존력만 작용하므로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었는데 자, 생각해 봅니다. 물체들이 비보존력을 받고 있거나 외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쓸까요? 비보존력을 진짜로 받아요. 예를 들면 공기장 마찰 이런 거 받아. 꼭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땅바닥에서 비비고 왔더니 막 뜨끈뜨끈해. 그런 거 있을 때에는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물체가 진짜로 땅바닥에서 말하자면은 두 물체가 엄청난 질량이 있어서 땅바닥에 있는 두 물체가 땅바닥에서 긁히면서 쫙 이렇게 가가지고 우린 서로 당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랬을 때 나중에 만져보면 여기 뜨끈뜨끈하니 막 땅도 긁혀있고 그래.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럴 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죠. 언제? 어떤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두 물체까지 생각할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 속도 V였었는데 평평한 면이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이러지 않을 건데 올라가면서 마찰력이 작용해서 막 열도 뜨끈뜨끈하게 일어나는데 오히려 외력께서 작용하셔서 내가 외력이니라 그러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마찰력하고 똑같은 힘을 오른쪽으로 가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상쇄됐다 내지는 얘가 한 일이 플러스 fs 마이너스 fs 하면서 합쳐보니 제로 됐다 이렇게 하면은 R점이 0이니까 얘 속도 일정하게 유지, 높이도 안 변해, 운동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네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 이것까지 생각하면 외력작용 여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거는 크게 물리 법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서술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럴 때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비보존력이 작용하는데도 보존되는데 이것까지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거는 약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비보존력 이외의 비보존력에 의한 일은 받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비보존력이 있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작용을 해도 돼요. 마찰력이 열 발생해서 온도를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그거 말고도 전체 비보존력들이 걔네들의 일총합이 제로라면 그렇다면 역학적인 보존될 수도 있지라고 가야지 되겠다. 엄밀한 의미로 쓸 때는 이런 것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동점자가 너무 많다니까 대충 해버리면은
100명 중에 3명을 못 뽑아요. 100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커트라인을 낮추면은 100명 중에 20명을 뽑아야 되고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1명밖에 못 뽑거나 뭐 다 같이 뚝뚝 떨어지고 답안지가 똑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3%, 상위 3%가 남았다. 그러면 합격을 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동점 다 너무 많고 이럴 때에는 전체적으로 채점을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술 하나하나도 야, 요 말 따지고 보면 대략적으로 맞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감점. 얘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했네. 사실 이 문제 뭐 그렇게 막 풀이 과정 단계별로 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데 서술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한 거 그렇지.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우리 논술 시험은 사고력 측정을 합니다. 맨날 그냥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하여 뭐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며 어쩌고 저쩌고 아예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여놨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고력과 물리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측정을 해요.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려워. 답 찾는 학생도 몇 명 없어. 그러면 일단 이 친구 답을 맞았네. 그럼 와야지. 그러면서 정답을 찾는 게 우선일 수도 있는데 문제들을 응시자들이 대다수 맞힐 수 있을 전체적인 문제 또는 특정 문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술 하나하나가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서술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했고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 후에 멀어질 때도 다시 한번 쓰면 되겠죠. 같은 표현으로 이따가도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엔 보존될 거니까 그거 한번 써보고 자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실제 풀이를 할 때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식 써서 전개해서 뭐라도 얻어낸 다음에 넘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으로 줄이 충돌한 직전 직후에는 각자의 속도 변화는 있고 운동량도 변화가 있을 거지만 벡터량은 수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그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딱히 그렇게 여기서는 그냥 운동 충돌 뭐 해가지고 운동량 보존 되겠지 요 정도 느낌이지 지금 그래서 그걸 이용해 충돌 직후 속도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2분의 1 부위로 되는 걸 알려줬으니까 큰 효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하면 운동량 보존돼야 되는데 지금 질량비가 m 대 스몰 m이니까 이렇게 하면 몇 대 몇이지 m으로 표현이 되겠네 반반 딱 되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충돌 후에 속도를 원래 알아야 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언급 정도만 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문제 풀 때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니까 들어가야 되겠네. 논점이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별거 아니네.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충돌 과정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라도 되겠지라는 거는 일단 써놓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도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에서 최종 거리를 한번 또 D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라고 합시다.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강약 조절이고 중요할 줄 알았는데 비중이 별로 없네. 요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설명 쫙쫙 한 다음에 답 제대로 내야지 하는 것이 비중 조절 내지는 강약 조절이고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과정,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최초 역학적 에너지 먼저 구해야 되죠. E1이라고 합시다. 최초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정지, 두 물체 운동 에너지 합은 제로. 그리고 두 물체가 라지움, 스몰m 질량 가지고 있는데 중심 간의 거리가 D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페이크. 각각의 물체가 표면상 거리가 D만큼 있었다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D 플러스 라지알 스몰알 거리만큼 중심 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심 간의 거리가 그냥 D다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G D분의 MM 이게 얘네들의 보존돼야 충돌 직전까지 보존돼야 될 역학적 에너지예요 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충돌하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은 돼야 될 건데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랬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각각의 물체는 2분의 1 라지엠에 대해서는 VA 제곱 더하기 2분의 1 스몰 m자리 B물체에 대해서는 VB라는 속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 합 구했어요 한 다음에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둘이 충돌하니까 포텐셜 에너지 충돌하니까 굉장히 가까우니까 R값이 제로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아니 둘이
파괴되거나 찌그러지진 않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중심 간의 거리는 표면상의 거리가 아니라 중심 간의 거리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 만큼이 나온다고. 이만큼의 간격이 중심 간 거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둘의 질량은 이렇다라고 그랬을 때 요거 아직은 보존된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끈하게 이 3라고 표현할 상황에서는 그런 충돌에서 속력 속도 변화는 거의 즉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치고 요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속력이 반반으로 줄었으니까 곱하기 4분의 1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 플러스 스몰 R분의 라지 M 스몰 M 그대로 되는 상황이었다. 속력만 바뀌었지 뭐 큰 거리상의 차이는 없어졌다. 없이 그대로다 라고 해주고 E3 값 구해주고요. 여기다가는 는 이번엔 쓰면 안 되죠. 충분한 충돌이 일어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무슨 열도 발생하고 뭐 있어서 알아서 이제 에너지가 좀 손실이 됐을 거니까 당연히 같지도 않고요. 공식만 봐도 이 4 최종 상태 에너지 결국엔 니들 또 정지할 거잖아. 그런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D'으로 바뀌었다면 중심 간의 거리가 D'으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될 때 이거에서 요걸로 넘어갈 때 이제 같다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충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속력 변화가 있고 거리 변화는 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정도 짧게 써주고 속력이 이미 남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러하다라는 운동 에너지를 요것과 같아야 되니까 이항에서 GMM의 뭐 라지 R 플러스 스몰 R분의 1 라지 R 플러스 스몰 R분의 1 마이너스 D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을 거고 그걸로 이걸 표현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4분의 1 쓴 다음에 여기다가 통분해서 또 써주고 뭐 같다 해가지고 D 프라임 구하고 요거는 산수니까 내가 조금 넘어갈게요. 야 이쯤 했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자체도 G, M, M, R, D로 표현할 수 있고 4분의 1 한 다음에 나온 거 대입해서 쓰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해서 이제 D 프라임 얼마다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전체적인 서술 과정이라서 꼭 써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거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쓰자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공식들 이렇게 쓸 때 뭐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뭐는 하면서 이렇게 요거 다 정의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뭐를 E1, 뭐는 E2, 뭐를 E3 뭐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 정의 꼭 해서 써야지 되는 건데 요게 일단은 전체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계산 과정이 까다롭진 않은데 이게 재밌게도 이 정도 수준이 요즘 연대 문제 중에서 조금 쉽게 아니면 중간 정도 나온 수준이에요.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의 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정도도 최근 연세대 같은 경우에 자꾸 난이도가 희한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0학년도 연대 논술 문제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응시해봤다가 혹시 떨어졌거나 하면 문제를 한번 봤었던 사람들이 아우 어렵던데요 그러면 내가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문제야? 그러면서 이거 모의 논술이었나? 잠깐만 해가지고 보니까 맞아! 본 문제 맞아! 대전에 진짜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받는 알짜미 0이 될 조건을 구하래. 이거는 쿨롱버치 그냥 써가지고 전개하면 끝나는데 정말? 하고 봤더니 더 이상 조건도 없어. 뭐 이런 것들 뭐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서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연대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기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뭐 연대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긴장 딱 해야 된다. 혹시라도 계산 실수 조금이라도 해서 틀리면 나는 무조건 탈락이야. 왜? 문제가 쉬운 만큼 그 학교, 그 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다 일단 맞을 거야. 거기서 여기가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답안지가 다 똑같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성에 의해서 얘들이 받는 힘이 누구랑 상쇄되고 어쩌고 얘가 받는 힘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얘가 가는 힘 합력을 구해보면 방향이 이렇게 될 건데 그걸 얘에 의해서 상쇄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계산 끝. 티가 안 나겠죠? 내가 잘하는 티가 안 나겠죠? 뭐 못하는 티가 안 나는 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잘하는 티가 안 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 혹시 여기에다가 제시문 참고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쓴다면 어떤 표현을 더 들어가야 될까? 이것도 시간이 남으면 고민을 꼭 해봐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간단하면서 오히려 실전 문제에 가까운 난이도를 가지고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